제가 직접 가서 대면하고 강의를 했으면 더 좋겠는데 이렇게 좀 편히 서로 듣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지방에 어떤 때 강연을 가게 되면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대구에 강연을 갔을 때는 포항에서도 오고 경주에서도 오고 그런 때가 있었고요. 제가 옛날 이제 미국에 가서 이따만큼 강연을 하게 되면 시애틀이나 또 밴쿠버에 갔을 때입니다. 대전만큼 서울에서 먼 거리가 되는 데서 이제 버스를 타고 오고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도 수고를 좀 덜어드리고 또 나도 또 양국까지 다녀오지 않고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제가 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데요. 개인이나 국가나 새 출발할 수 있는 개인, 또 새로운 출발을 항상 할 수 있는 국가가 발전하고 성장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나라는 3.1운동 때에 새 출발을 해서 25년 동안 열심히 교육을 받고 국민이 성장해서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25년 동안에 국민이 성장하지 못했으면 해방이 됐다고 해도 우리가 독립한 국가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첫째 번 출발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출발은 해방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되고 그랬는데 이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곧 6.25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해방의 즐거움은 곧 끝나고 전쟁의 과정을 우리 온 국민이 겪었는데 그때 이제 두 번째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는 정권이 국민 앞에서 독재 정권이 되는 것이 이제 모든 신생국가, 후진국가가 하는 일인데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차지하고 있는 동안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확립이 됐는데 정부에서 독재, 부정부패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4.19 혁명으로 그걸 억제하고서는 그 다음에는 다시는 부정투표를 한다든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가 잘못할 수 없다 하는 강을 이제 만들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도 한 25년 가까이 이제 걸리는데 그 기간에는 군사정권, 군대가 뒤에 있어서 이제 통치하는 정권입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가면 지금도 이제 그런 정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독재 정권, 군사 정권을 막고 다시는 그걸 허락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제 마감을 하게 것이 전두환 정부가 끝날 때까지로 이제 두 번째 성장을 끝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태우 대통령을 거쳐서 김영삼 대통령 때 왔을 때는 세 번째 출발을 했습니다. 그 세 번째 출발은 국제적으로 보면 권력국가가 아니고 군대나 독재가 하는 권력국가가 아니고 법치국가, 법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 번째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와서 이제는 나라다운 나라,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돼서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지금 세계 상위권에 올라가고 민주주의 정치도 중간까지는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세월이 지날지 모르겠는데 네 번째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 나라는 선진국가라고 우리가 흔히 그러는데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정부는 협력해주고 국민이 앞장서서 자율적인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아보질 못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물론이고 해방되고도 그런 나라에 살아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만약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에 가서 살아봤거나 이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이제 이런 나라로 가야겠다. 여기까지 올라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때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캐나다에 내가 오래전에 갔는데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전택균 씨라고 있었습니다. 서울서도 가까이 지나고 교회 장로고 이제 그랬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래간만에 나를 만나더니 한 말이 민구하니 김생 나에게 다른 사람들 보고서는 얘기 못 하겠는데 김생이니까 내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민구하니 제가 캐나다에 와서 이제 몇십 년 살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나이가 아니고 20대쯤 됐을 때에 캐나다가 만약에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한다 하게 되면 난 아주 제일 먼저 나갈 거라고 지원해서 전쟁에 나갈 거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 내가 캐나다에 와서 그렇게 애국심이 생기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니 캐나다가 날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 캐나다가 무너지게 되면 내 생활이 무너진다고. 캐나다가 잘못되게 되면 내가 불행해지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도 먼저 우리 캐나다를 지켜야겠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나 자신이 듣고 싶으니까요. 어떤 경험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 겪은 얘기 가운데 하나인데 자기 따님이 미국 LA에 살았습니다. 그 LA에 가서 이제 머물고 있다가 심장병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미국에서 병원 비용하게 되면 그건 아주 대단합니다. 다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보험 안 든 사람은 병원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우니까 난 캐나다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로 가면 돈 안 받고 다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 캐나다로 가겠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캐나다 시민이냐고 그렇다고 그럼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서 치료를 다 받고 비용은 캐나다 정부가 다 대줄 테니까 치료받으라고. 그래 2주일 동안 이제 입원하고 치료를 쭉 받아서 아주 아무것도 내지 않고 돌아왔는데 왔더니 캐나다에서 이제 정부에서 당신 병원비를 다 냈다고 보고가 와서 고맙다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얘기하는데 자기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토론토가 이제 한국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LA에 하는 조리 있는 것 같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많이 삽니다. 거기 살다가 조금 변두리로 나갔습니다. 서울 살던 사람이 수원으로 간다든지 이제 안양으로 간다든지 이사를 갔는데 가서 한 일주일을 좀 지나고 나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책들이 와 있는데 와서 보고 빌려가다 보라고 더 필요한 책이 있으면 주문하시라고 그럼 우리가 준비해 주겠다고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게 나보고 하는 말이 뭐고 하니 나 교수님 책 서울에 있을 땐 못 읽었고요. 캐나다에 와서 읽었습니다.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요.
나도 이제 토론토에 갔을 때입니다. 갔더니 안내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 책들인데 와보라고. 그래 가보니까 내 책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서울에도 도서관에 가면 내 책이 있는 것도 있고 또 뭐 다른 사람 책이 많이 있고 근데 벌써 여기 내 전집까지 나와 있구나 말이죠. 거기서 내 책을 보고 이제 그럴 정도입니다. 그렇게 잘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마디 얘기해보고 하니 내가 이제 캐나다 가지 않아요. 가게 되면 나를 초대한 사람이 내가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에 교통사고가 나든지 병원에 간다든지 하게 되면 손님으로 캐나다에 왔다가 그 비용을 병원에서 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제 초청하는 사람이 15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얼마 안 되는 돈이죠. 10,000원쯤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이제 미리 내줍니다. 내가 누구를 초청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보험료를 내려고 내면 내가 캐나다에서 교통사고가 나든지 병원에 가게 되면 다 공짜입니다. 보험비가 먼저 냈으니까 공짜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국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 얘기가 민구하니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캐나다가 전쟁 났다 하는데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냐고. 날 지키는 것이 나라 지키는 거기 때문에 같은 동일체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로입니다. 장로인데 나보고 직접 하는 얘기가 민구하니 나는 한국에 살 때에는 세금은 낼 수 있는 대로 적게 내려고 그랬다고. 그 대신 교회 헌금하는 걸 많이 했다고. 뭐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안에 캐나다 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오히려 교회 헌금하는 것보다 세금 내는 게 낫다고. 왜냐하면 세금은 전부 나를 위해서 써준다고.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줬으니까 내 세금으로 내가 노후에 내 인생 보장받는데 내가 내지 않으면 누가 내겠냐고. 근데 교회는 사실 그런 일을 못 해준다고. 그때그때 써버리고 만다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나라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선진국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전부 이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 곳 다녀 봤습니다만은 자기가 사는 나라에 대해서 불평 얘기하는 사람, 뭐에 싫다, 뭐에 나쁘다, 불평 얘기하는 사람 가운데 캐나다 사람들은 캐나다 불평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 책임이 있으면 내 책임이라고 살지, 정부가 잘못해줘서 그렇다, 정치권이 나빠서 그렇다,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부터 국민 전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사회로 가야죠. 그런 사회로 이제 갈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이제 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는 요새 뭐 국회나 정치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그만큼 좋은 나라를 이끌어가지고 살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책임은 내게 먼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우리는 자유를 달라 그러는데 강도에게 자유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자유의 자격이 있지만은 나쁜 사람에는 구속을 해야지 그 사람 마음대로 둬두게 되면 그 사회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정직하다든지 진실을 사랑한다든지 정의가 무엇인가 묻고 공정한 사회가 된다든지 자유를 누린다든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나는 어디 가든지 그걸 지킬 수 있다. 후진국가에 가도 선진국가에 가도 부끄럽지 않게 지킬 수 있다. 그 능력을 갖추는 사회가 이제 좋은 사회,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회가 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가,
제일 먼저 우리가 고쳐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문제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먼저 이제 좀 더 앞선 세대의 지도자들 가운데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을 제가 이제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의 마지막 설교도 듣고 그랬고 지금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도산공원에 며칠 전에 가서 그 묘 앞에 서서 묵상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분은 이제 우리나라를 올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 아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내가 행복하고 전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데 제일 첫째 조건이 뭔가 하니, 거짓말하지 말자, 그겁니다. 거짓말하지 말자. 근데 그분 항상 하는 얘기가 뭔가 하니, 우리 죽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그럽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대전에 간 일이 있었는데요. 대전 한 교회에서 나보고 이제 강연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는 강연이 아니고 설교를 하는 게 보통인데 오늘은 강연입니까? 그랬더니 강연이라 그래요. 왜 그렇게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도움을 줘야겠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봉사해야겠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정직해지는 것. 정직한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되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제 그 거짓이라고 할까요? 그 불의를 해가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명관임 정직해지자, 그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우리가 고쳐야 할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서울에서 무슨 모임이 좀 있었는데 사회 지도자들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나한테 초청해서 우리 모임에 와서 강연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분들은 뭐인고 하니, 믿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믿는 사회를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강연하면서 첫째 조건이 뭐인고 하니,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앞만 떠들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 나를 속이고 있다, 나를 이용하고 있다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요새 우리 정치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명고하니, 우리 대통령과 청와대가 먼저 정직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좀 더 정직했으면 좋겠다. 정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이렇게 하는데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정직하다 하는 걸 민구하니, 10년 전에 한 말과 내 생각이 있으면 변했으면 변했다고 그리고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얘기하지, 여기 와서는 옳다고 그리고 지금 와서는 그러다고 그러고, 그건 지도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대통령이 정직하면 나 잘못했다고, 그건 내 실수였다고, 지금 내가 생각하면 이것이 옳았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이 옳다 하게 되면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대학 하게 되면 총장이나 교수님들이 학생들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됐으면 언제나 내가 진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제일 나쁜 죄를 범합니다. 그건 죄를 범합니다. 그런 명관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이제 그것이 거짓 사회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용하고, 또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을 이용하고, 정부가 국민을 이용하고, 장관이 뭐 내 밑에 사람들 이용하고, 그게 이제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건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일인데, 오래전에 도산 선생이 우리 죽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자. 그랬는데, 어느 큰 기업체에 갔습니다. 기업체에 갔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붙였는고 하니, 도산의 말씀 하고서 우리 사원들은, 우리 회사원들은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잘못된 건 잘못이고, 옳은 건 옳은 것이라고 써붙인 거 봤습니다. 좀 그렇게 써붙이진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진실하고 진실한 사회였고 정직하자 그래야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에 나 자신이 이제 사회 생활하는 동안에 이제 제일 내가 나 자신을 느끼고 시작한 것이 이제 중학생이 돼서부터입니다. 14살에 중학교에 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 인생이 시작됐는데, 내가 나를 알면서 내 인생을 시작한 건 이제 초등학교 때는 몰랐고요. 이제 중학교 가서 이제 그걸 깨닫게 됐는데, 그때 제가 두 사람의 영향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또 한 사람은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의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제 생각을 내가 중학생 때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내 생활의 변화, 내 인생관의 변화를 제일 굳게 잡아준 것은 톨스토이보다는 간디입니다. 그 간디의 일생이 뭔가 하니 진실하게 살자, 거짓말하지 말자, 정직하자 그랬습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한평생을 이제 쭉 살게 됩니다. 살아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계가 존경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요. 제가 그 간디 선생을 좋아하게 된 건 태어날 때부터 훌륭했거나 유능했거나 존경스러웠거나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쭉 살다 보면 다 똑같이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뭐 특별한 구별 없이 다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달라져야겠다, 바뀌어야겠다, 그걸 먼저 깨닫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앞에 가고요.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저 다른 사람과 같이 갑니다. 그런데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자연히 흘러가는데, 낮은 데서 높은 데로는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노력하지 않으면 잘못하는 거, 거짓과 더불어 사는 거, 뭐 죄를 짓는다고 할까요? 그건 자연이 되는데요. 선하게 사는 거, 가볍게 사는 건 노력을 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내가 간디 선생한테 배운 것 가운데 첫째가 명관이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자, 진실을 위해서 살자 그겁니다. 그런데 간디 선생의 생애도 이제 쭉 보면 그렇습니다. 나한테만 영향을 준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간디 선생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전기를 읽었습니다. 읽어서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었구나. 이제 그걸 이제 배우게 되니까 이제 깨닫게 됐는데요. 과연 그분은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만은, 내가 미국의 그 로스앤젤레스 우리 한 사회가 많죠. 한국 사람 많이 사는 그 부근에 오렌지 카운티라는 데가 있고요. 또 좀 더 가게 되면 리버사이드 시티라고 하는 중소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소도시 거기 이제 백인들이 많이 사는데요. 시청이 있는데요. 시청 앞에 길다란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세 사람의 동상이 앞에 뒤에 또 그 마지막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흑인 백인들이 사는 곳인데 제일 앞에 있는 동상은 누군가 하니 마틴 루터 킹 목사, 흑인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인권 운동을 하다가 생애를 마친 사람이죠.
그 사람의 동상이 이제 앞에 있고요. 그 다음 그 뒤에 누가 있는고 하니 우리 한국의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한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있고 그 뒤에 가게 되면 누가 있는고 하니 인도의 간디 선생의 동상이 있습니다. 난 그걸 보고서요, 미국 사람들이 참 마음의 문을 열고 사는 사람들이고 존경할 사람들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동양 사람이든지 인도 사람이든지 누구나 존경하는 사람은 존경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세 사람이 다 똑같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뭔고 하니 진실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도산 선생도 그랬습니다만은 간디 선생한테 내가 배운 거 바로 그겁니다. 그분은 정말 거짓은 없어야 한다. 우리 생활에서 진실이 남아야 한다는 걸로 이제 생애를 마친 사람입니다. 근데 도산 선생의 동상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도산 선생의 동상이 왜 거기에 있을까 하는 좀 궁금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누구나 이제 그랬습니다. 도산 선생이 이제 나라가 잘못되고 우리가 불행해지는 걸 느끼면서 내가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무엇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우선 내가 선진국가에 가보고 잘 사는 나라에 가보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겠다. 그리고 뒤떨어진 우리 사회에 와서 정신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간 겁니다. 미국에 갔지만 옛날이죠. 옛날에 미국에 가니까 우선 먹고 살아야겠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렌지 농원입니다. 그 일대가 오렌지 농원인데 그 이제 농원에 농장 주인을 찾아가서 나 한국에서 온 젊은인데 나 여기 와서 하루에 얼마씩 받고 이제 노동하는데 나 좀 일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이 키도 작고 뭐 대단치 않아 보이는데 또 다른 사람들만큼 당신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겠느냐고 나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럼 일해보라고 말이죠. 마음에 들면 계속하고 하루하루 이제 품삯으로 일하니까 아니면 보내면 되니까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도산 선생이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정성껏 일합니다. 뭐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일하는 것이 정말 그 모범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쭉 거기서 일해서 이제 자금도 좀 만들고 생활비도 만들고 안정되니까 이제 다음번으로 가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농장 주인들이 그곳에서 이제 도산 선생이 쭉 일을 많이 했으니까요. 먼 후일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들어보니까 우리 농장에 와서 1급을 받고 일했던 그 젊은이가 한국에 돌아가서 민족의 스승이 됐다. 아주 좋은 훌륭한 지도자가 됐다 하는 걸 알고서 한은협회하고 이제 연락을 해서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 동상을 마음을 같이 세우자. 그래서 세운 동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산 선생의 동상보다는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만큼 이제 감명을 주고 미국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적 위치가 그대로 있으니까 이제 존경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인도는 이제 영국의 식민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디가 식민지에서 독립하려고까지 가니까 많은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 투쟁하고 평생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해 됐습니다. 몇 해 전에 영국 런던에 가게 되면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의사당 옆에 자그마한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영국을 위해서 생애를 바치고 존경스러울 만한 정치 지도자들의 동상이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거의 몇 개가 있는데 몇 해 전에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영국 사람들이
이건 전부 영국 사람들이고 백인들인데 우리 간디의 동상을 여기 세우자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간디의 동상이 섰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는 가보질 못했습니다만은 기회가 있어 영국 간다 하게 되면 그 동상에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만큼 이제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세대학교가 송도 캠퍼스, 인천 송도 캠퍼스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은 들어와서 1년 동안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서울 캠퍼스로 오게 되는데 거기에 인도의 수상이 이제 다녀가면서 간디 흉상을 동상을 하나 기증했습니다. 거기에도 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인생을 살아보는 동안에 어디에 가든지 간디 선생의 동상을 보거나 그의 생애를 쭉 보게 되면 정말 존경스럽다. 식민지로서 가지고 있던 영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간디 동상을 세웠는데 미안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영국 사람이 아니고 간디입니다. 인류의 스승이니까 그렇습니다. 글쎄 제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몇 해 전에 미국에서 간디의 생애를 보여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아마 거의 4시간쯤 되는데요. 1부 끝나고 또 그다음에 쉬고서 2부가 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저도 그걸 봤는데요.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정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중학교의 국어 교과서 옛날입니다. 국어 교과서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문교부에서 나보고 간디 선생에 대한 글을 좀 교과서에 넣고 싶은데 써달라. 그래서 제가 써서 우리 중학생들이 좀 많이 읽었던 때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디 선생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어떤 때는 한 번은 꿈에도 간디 선생을 배웠고서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1947년에 이제 탈북해가지고 서울에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봄에 48년에 이제 세상 떠나고 그랬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간디 선생이 그렇게 살게 된 계기가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는 것을 저한테 이제 묻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제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잘 아는데 간디 선생이 태어날 때에는 평범했습니다. 우리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 이제 다른 점이 있다 하게 되면 이제 나같이 가난하거나 이제 먹을 것 없어서 고생하고 학교다운 학교도 못 가고 이제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인도는 큰 나라니까 상류층이 있고 중산층이 있고 이제 하루 생활하는 사람이 많고 그럽니다. 이렇게 아마 삼각형이라고 봐서 좋을까요?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중간층에 사는 사람이 간디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은 어느 정도 안정되고요. 또 자기 교육받는 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교육받고 그 점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사는 위치하고 비슷할 겁니다. 지금의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 같은 나이하고 비슷할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하고는 이제 좀 다르고요. 몇십 년 됐으니까 이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교육을 받게 됐는데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서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나도 이제 나나 내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면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일본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 대학에 가고 이제 그랬는데 간디 선생도 이제 영국을 떠나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의논을 합니다. 너 영국에 가서 공부하게 되면 무슨 공부를 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간디 선생도 그렇고 가족들도 다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든지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든지 이 둘 가운데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유학 갈 때도 다 그랬습니다. 이 둘 가운데 이제 하나를 택하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내 친구인 김태길 선생도 법학을 동경대에 가서 하려고 이제 가고 이제 그랬던 때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되게 되면 돈도 벌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고생을 좀 많이 합니다. 과정을 밟으려고 하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는데 변호사가 되게 되면 성공만 하면 고생 많이 안 하고 쉽게 공부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훌륭해질 수 있으니까 변호사가 아마 낫겠다. 빨리 성공하고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됩니다. 변호사가 이제 돼가지고선 왔는데 변호사가 지금도 아마 우리도 그렇겠죠. 개업을 하잖아요. 누구 법률사무소를 만드는데 간디가 생각했는 건 이제 생각하는 민관이 인도가 큰 나라인데 문화적으로 제일 높고 또 지성인들이 좀 많이 있고 영국하고 직접 연결이 많은 것은 봄베이시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멀어져 있다가 이제 봄베이 가까운 곳이니까 이제 봄베이에 가서 이제 변호사 개업소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만드는데 만드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른 변호사 사무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좀 더 잘하고 성공하려고 하게 되면 간판부터 좀 다르게 붙여야겠다. 그래서 영국서 갓 돌아온 신진 변호사 간디 사무소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로 오라지 그 말이죠. 그렇게 붙이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점체로 누가 이제 변호사 안건을 가지고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잘 변호를 해가지고 성공을 하긴 해야겠는데 잘 이렇게 출발이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일들을 이제 변호사 일을 맡아보고 그리고 있었는데 한 번 이제 그 봄베이에서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큰 사건이 이제 정치적인 관계였던 큰 사건이 생겼는데 그 큰 사건에는 변호사가 이제 여러 사람이 갑니다. 나도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면 그 변호사 사무실들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 사람이 있듯이 또 여러 변호사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있는데 이 사건을 변호할 만한 사람을 5명하고 7명을 찾는데 젊은 변호사, 영국에서 갓 돌아온 젊은 변호사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제일 젊은 변호사는 누가 뽑혔는 거 아니 이제 간디가 뽑힌 겁니다. 그래서 이젠 좋은 기회가 왔다. 이번 기회에 다른 변호사들보다도 내가 더 훌륭한 변호를 하고 인정을 받게 되면 앞으로 내 길이 트일 것 같고 자신이 있으니까 이번에 변호를 잘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 조사할 걸 다 조사하고 사건 조사할 것 다 조사하고 이제 아주 유명한 재판이 되니까 이제 신문에 나고 다 관심이 생겼는데 이제 변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간디 선생 자신이 직접 고백하는데 뭐인고 하니 자기가 대중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연설하거나 강연하거나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의사는 이제 환자 한 사람씩만 봐주면 괜찮은데 변호사는 이제 법정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제 피가 뭐 원고도 있고 이제 물론 판사도 있고 방청객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많은 큰 이제 변호실에 나가서 변호를 하게 되는데 간디가 직접 고백하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대중 앞에서 가해내 본 일이었고 그런 경험을 못 가졌기 때문에 변호하려고 떡 나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시선에 모이는데 그만 찔렀단 말이죠.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생각했던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우물우물하고서 그만 실패했다 그래요. 근데 나는 그걸 읽으면서 말이죠. 내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하는데요.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7살인가 8살쯤 됐을까요. 이제 교회에 이제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어린애들 응변대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연설한 뭐 상 주고 이제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나도 좀 그거 내보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뭐다 써주고서 너 이렇게 나가서 인사하게 되면 이제 상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어린 학생들이죠. 초등학생들이 전화 연설대회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한 번 나갔다고요. 나갔는데 쭉 나가보니까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잘못 눈만 바짝바짝해. 하늘에 별이 많더니 눈만 바짝바짝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그러다가 눈물 쭉쭉 흘리고서 말이요. 그거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 다음에 또 큰 다음에 나가라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기억하겠는데요. 간두선이 그걸 그 나이에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변변히 하지 못하고만 망신했거든요. 그제 작은 사건이면 괜찮겠는데 큰 사건이 이렇게 되니까 그만 변호사계에서 배제된 거야. 저 사람 아주 무능하고 못 쓴다고 봐요. 그래서 간두 선생이 직접 자기 뭐라 이러는 거 아니 너무 실망해서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서 난 변호사 못할 사람이다 맞죠. 여기서 변호사에 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돼가지고 와서 개업도 못하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떡하는가 하고 실망했는데 변호사 가운데 제일 이제 좀 처진 사람들, 이제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을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아프리카로 가요. 아프리카 이제 영국 식민지가 있잖아요. 남아공에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누가 가는 거 아니 보통 변호사는 안 가고 관선 변호사가 가요. 나라에서 월급받는 변호사니까 이제 진짜 변호사는 제멋대고 그 밑에서 이제 일 처리하는 거 이제 공무원 비슷하게 하는 변호사가 있어 뽑히는데 거기에 이제 간다고요. 글로 가야겠다고. 그래서 그 가족들 부인 보고 뭐라 그래. 일찍 결혼했으니까 부인 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내가 거기 가서 자리 잡고 안정되게 되면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라고 말이죠. 그 부인도 그러겠다고 기다리겠다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변호하는 건 아니고 이제 관선 변호사니까 이제 공무원 비슷하게 이제 갑니다. 근데 그걸 월급 받으니까 뭐 성공이나 실패라고 없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제 가서 처음에 이제 어디 가는 거 아니 이제 기차를 타고서 가고 또 이제 버스를 타고 가고 이제 자기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내려가지고서 이제 기차를 타는데 변호사가 돼. 변호사니까 어떤 관이 기차표 살 때에 이제 특실까지는 안 좋아. 하여튼 1등석입니다. 그건 이제 백인들이 타는데 그 표를 사가지고서 이제 나가서 이제 기차에가 탔습니다. 타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보니까 전부 영국 사람들이가 돼요. 백인들이가 돼요. 근데 인도의 사람은 흑인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를 와보더니 옆에 오질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더니 옆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가서 차장을 부르더니 맹구하니 나 옆에 앉을 수 없으니까 내보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차장이 오더니 쓱 보더니 왜 여기 탔냐고 말이죠. 내리라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표를 보이면서 나 여기 표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여기는 백인들 타는 데라고 말이죠. 나 변호사라고. 나 지금 변호사인데 이제 내 임지로 가는 거니까 탈 자격이 있다니까. 거기에 있던 영국 사람들이 뭐 하는 거 아니 안 된다고 말이죠. 내보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차장이 오더니 내리라고 말이죠. 나 못 내린다고. 내리라고. 그러더니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차장이 그 짐을 4번 지면서 내리라고 말이죠. 그게 어떡합니까? 내려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거 타지 못하고 이제 흑인들이 타는 그걸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생각하는 게 민구안이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고 내가 그래도 세계를 지배하는 영국의 변호사 자격까지 있는 사람인데 이 모든 것은 피부색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아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여기 있을 텐데 이래가지고서 안 되겠다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 그 사회에서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억울함, 그걸 이제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내려가지고서 이번에 이제 버스를 타고 또 멀리 가게 됩니다. 상당히 이제 먼 길을 가게 되는데 또 이제 등관이 그 버스 좌석을 잡을 때 이제 표를 가지고서 이제 자기 자리에 가서 미리가 앉아 있는데 영국 사람들이 올라오더니 자기 옆에 안 앉습니다. 그들이 차장 보고 뭐라는 거 아니 이 사람 내보내라고 기사 보고서 내보내라고. 나 못 나간다고. 난 내 표 가지고 있으니까 못 나간다고. 그러니까 안 나가려면 내를 쫓겠다고 말이죠. 우리 걸 모른다고. 우리 책임이니까 안 된다고 말이죠. 나가라고 말이죠. 그래서 간디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나 이거 나가면 정해놓은 시간에 갈 수도 없고 나가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러면 조수석에 앉으라고. 운전기사 옆에 그 자리에 앉으라고. 거기 앉아가지고서 이제 가면서 간디 선생이 무슨 하는 거 아니 내가 변호사가 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이 내가 이러니까 변호사가 이러니까 나보다 더 버림받은 사람들 위해서 내 사명이 있고 내 책임이 있어서 내가 변호사가 됐구나. 그때 비로소 뭔가하니 내 과거를 전부 돌이켜보고 앞을 생각해 볼 때에 저 인권에 유린받고 사람다운 생활을 못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변호사가 됐다. 그 느낌이다.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간디 선생이 자기 인생관, 가치관, 인생의 목표를 바꿉니다. 그 이제 새로운 간디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크든지 작든지 그런 변화를 자꾸 느끼면서 사는 사람, 또 그런 생각을 항상 새롭게 하는 사람이 개인이 성장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새로운 사회가 되고 그럽니다. 우리는 정치를 잘해줘야지, 지도자가 잘해줘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책임을 우리가 국민이 감당하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입니다. 우리 한 10분 쉬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